아마 아이들 게임하는 것 때문에 조금은 걱정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것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예체능 교육의 중요성도 한번 연결지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학부모 상담을 하다 보면요, 많은 분들이 아이들의 게임 중독 때문에 고충을 털어놓으십니다. 게임에는 분명 중독적인 요소가 있어요. 아이들도 학업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단으로 가장 많이 선택하는 것이 바로 이 게임입니다. 물론 게임 말고 다른 수단으로 스트레스를 풀거나 취미 활동을 하면 가장 좋겠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아이들이 게임을 하지 않았을 때 게임보다 더 접근하기가 쉽고 게임이 막 생각이 안 날 정도로 몰입하기, 좋은 취미를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가끔 월요일마다 주말에 있었던 일을 종종 나누곤 합니다. 아이들에게 어제 저녁에 뭐 했어? 주말에 뭐 했어? 물어보면 하루 종일 게임을 했다고 대답하는 아이들이 해가 갈수록 점점 많아지더라고요. 게임을 자연스럽게 1시간, 2시간 하다 보면 어느새 하루 종일 하게 되고 결국 부모님께 혼나고 부모님과 사이가 안 좋아졌다고 하죠. 어쩌면 게임에 과하게 빠지면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문제가 생기게 하는 것은 게임뿐만 아니라 그 무엇이든지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게임을 무작정 금지하면 될까요? 아이들이 어리다면요, 못하게 막 억압하거나 통제하면 어느 정도는 가능할 겁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초등학교 3학년쯤만 돼도요, 못하게 하거나 막 억압하고 잔소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몰래 합니다. 아니면 또 반항하기도 하고요. 잠깐 부모님과 저의 어린 시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컴퓨터가 286, 386이 보급이 되기 시작할 때였어요. 컴퓨터 게임으로는 기억나는 게 페르시아 왕자, 팩맨, 그리고 삼국지 게임. 엄청 했죠. 네, 이런 게임들이었는데, 그리고 비디오 게임도 있었죠. 플레이스테이션, 철권, 갤러그, 뽀글뽀글, 자동차 게임도 많았어요. 지금 아이들이 하는 게임을 한번 볼까요? 롤, 배그, 피파. 그때랑 정말 많이 다르죠. 저도 게임을 해보기도 했고 빠져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게임을 하루 종일 하고 나서 오는 그 허탈감에 정말 좌절해보기도 했고요. 패배감을 느껴보기도 했습니다. 제가 느낀 점은 게임은 최대한 늦은 나이에 시작하거나 안 하는 게 더 좋다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게임은 무작정 하지 말라고 하기보다는 이왕 하게 된다면 해도 되는 게임과 하지 말아야 할 게임을 구별해서 하도록 아이와 평소에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해도 되는 게임이 도대체 뭘까요? 첫 번째, 바로 끝판왕이 존재하는 게임입니다. 아이들은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이 성인에 비해 많이 미숙하죠.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일정 시간이나 일정 판수를 채우면 마지막 보스가 등장하고 엔딩이 나오는 그런 게임이 더 낫습니다. 가족과도 함께 할 수 있는 비디오 게임들 있죠. 아니면 필요할 때만 접속할 수 있는 부분적인 온라인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언플러그드 게임이라고도 하죠. 보드게임 등을 추천합니다. 부수적인 효과로 가족 간의 유대감도 생길 수가 있고 무엇보다 부모님과 자연스럽게 게임 시간을 협상할 수가 있어요. 또 성취감도 생기게 되고 게임에 대한 욕구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부루마블이라든지 클로, 에그리콜라 등등 대부분 보드게임들은요, 가족이나 친구들과 소통하면서 할 수가 있고요. 일정 시간 또는 일정 판수로 채우면 끝이 납니다. 이제 이 게임이 끝나면 제일 중요한 게 성취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성취감도 느끼면서 현실로 돌아오기 쉬운 게임들이죠. 그럼 하면 안 되는 게임은 뭘까요?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죠. 해도 끝이 나지 않는 무한정 실시간 온라인 게임들입니다. 롤이라는 게임은 아이들도 악마의 게임이라고 중독되면 헤어나오기 힘들다고 하죠. 물론 게임 속 캐릭터가 있고 끊임없는 레벨업 과정을 통해서 재미와 성취감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끝이 없다는 겁니다. 끝판왕이 없습니다. 이러한 게임들은요, 성인들을 유입시켜서 컨텐츠를 구매하게 해서 돈을 벌려고 만든 게임들이 대부분입니다. 어른들도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기가 힘든데 아이들은 어떨까요? 그래서 온라인 게임보다는 오프라인 게임을 추천합니다. 온라인 게임은요, 대부분이 온라인에 존재하는 가상의 세상이랑 연결이 돼요.
그리고 그 세상은 현실 세상처럼 연속입니다. 게임 회사에서 서버를 폐쇄하거나 종료하지 않으면 끝이 없습니다. 물론 오프라인 게임 중에서도 온라인에 접속해서 업데이트를 해야 하거나 온라인으로 다른 친구들과 함께 미션을 해결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벤트성인 경우가 많고요. 어쨌든 확률적으로 보면 온라인 게임들은 아이들에게 오프라인 게임보다 더 위험합니다. 진짜 하고 싶다면요, 성인이 된 이후에 스스로 조절 능력이 생기면 하도록 잘 타일러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많이 힘드실 거예요. 저도 아들 키우는 입장에서 앞으로 참 고난이 예상이 되는데 그래도 저는 통제를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프라인 게임 얘기를 좀 해볼게요. 오프라인 게임들은 게임팩을 한번 파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런데 온라인 게임들은 지속적으로 아이템이나 컨텐츠를 내놓고 매혹시켜서 아이들이 계속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게임 세계에 묶여 있어서 현실로 빠져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까도 말을 한 것 같은데 중요하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이 온라인 게임은 특성상 성인들을 게임에 몰입하게 하려고 온갖 심리적이고 매혹적인 컨텐츠들을 제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설령 이용 가능한 나이라고 하더라도요, 게임 중독으로부터 스스로 조절하거나 끊어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어느 정도 개입을 하시거나 컨트롤을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이렇게 아이들에게 보드게임만 하게 하거나 오프라인 게임만 하라고 하면 솔직히 온라인 게임들보다 재미없는 것들도 많거든요. 그리고 게임에서 만나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 친구들하고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엄마 아빠가 책임질 거냐, 이렇게 들이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재미와 온라인 관계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면 결국에 그것이 독이 되어서 일상생활을 망치게 될 겁니다. 특히 게임을 오랜 시간 할 때 생기는 도파민 중독이라고 있습니다. 이 도파민 중독 때문에 제가 알아보니까 굉장히 무서운 거더라고요. 이 도파민 중독 때문에 뇌가 땡땡 붓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상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고 과잉행동장애, ADHD라고도 하죠. 또 인내력 부족 등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해요. 이 흥분되는 감정을 억지로 불러일으키거나 술이나 마약, 담배 같은 것들은 사회적으로 아예 청소년에게 근처에도 못 가게 금지하고 있죠. 성인에게도 금지하거나 건강에 해롭다고 알려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술이나 담배, 마약처럼 게임을 청소년 금지 항목에 포함시켜야 할지 말지에 대한 여부는 사회적인 논쟁거리이기 때문에 굳이 따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해도 되는 게임은 끝이 있는 게임입니다. 온라인 게임보다는 오프라인 게임을 허용해 주세요. 비디오 게임이나 보드 게임처럼 판매하는 측에서 일회성 판매로 수익을 얻으려고 만든 게임들이 그나마 낫습니다. 하면 안 되는 게임은요, 끝이 나지 않는 온라인 게임들입니다. 예를 들면 레벨업을 해도 끝이 없고, 또 게임 회사가 이 서버를 종료하기 전에는 끝나지 않는 그런 게임 말입니다.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새로운 컨텐츠 구매를 유도하는 그런 게임들입니다. 한번 상상해 볼게요. 게임에 빠져서 엄마와 매일 싸우는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게임을 완전히 끊게 된다면 그 아이는 게임 대신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유튜브, TV 시청? 아이가 공부나 게임, 유튜브나 TV 시청 외에 몰입할 것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지금 없다면 반드시 몰입할 무언가를 찾을 수 있도록 아이에게 자유로운 시간을 주시고 그 시간을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는 거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가 시간에 아이가 즐길 수 있을 만한 것을 찾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고학년을 좀 더 자주 맡았는데 교실에서 아침 활동 중 하나로 주제 말하기를 합니다. 하나의 주제를 정해서 일정 시간 동안 아무 말이나 해보도록 하는 건데요. 자신의 취미를 소개하는 주제가 주어진 날이면 물론 게임이나 유튜브 보기라고 대답하는 아이들이 월등히 많아요. 그런데 이제 가뭄에 콩나듯이 가끔 만들기를 좋아하는 아이, 웹툰을 좋아하는 아이, 웹툰 보는 거를 좋아하는 아이, 그림이나 만화 그리기를 취미로 하는 아이, 축구나 농구나 배드민턴 같은 운동을 좋아하는 아이, 아니면 기타나 피아노 같은 악기를 좋아하는 아이, 또 최근에 쇼미더머니나 그 학생들 나오는 거 뭐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어쨌든 학생들이 프로그램에 나와서 랩을 경연하는 그 프로그램이 굉장히 인기를 얻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랩 가사를 쓰거나 실제로 래퍼가 되겠다는 아이들도 많았고요. 또 노래 부르는 것을 취미로 하는 아이 등등 다양한 대답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게임이나 공부를 제외하고 이런 취미들을 종합해보면요. 예체능 활동으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체능 교육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특히 아이들이 중고등학교에 가면요. 학교 커리큘럼상 예체능을 따로 배워볼 시간이 더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시기에 자기가 몰입해서 즐길 만한 예체능 교육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 너무 늦었다고 생각이 되거나 어떻게 찾아줄지 막막한 분들에게 조금 제가 팁을 드리자면요. 책을 이용하시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단 공부 관련 책보다는요. 공부 말고 아이가 좋아하는 다른 것이어야 합니다. 특히 이 책으로 아이의 취미를 호기심을 자극하는 방법은 직접 학원에 보내보지 않고도 돈이 들지 않는 가장 비용도 저렴하면서 효율적인 방법이 아닐까 해요.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책은요. 인기 웹툰이나 만화책도 좋지만 만들기 관련 책, 종이접기책, 요리책, 놀이 관련 책, 미술책, 마술책 다 좋고요. 또 운동 관련 책, 아니면 아이가 로봇을 좋아하면 로봇책과 그 프라모델 있죠. 프라모델을 연계해서 같이 알려주는 것도 진짜 좋은 방법이더라고요. 세계적인, 지금은 이름만 들면 누구나 다 알 것 같은데 특히 주식 좋아하시는 부모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세계적인 부자가 된 워렌 버핏은요. 어린 시절에 경마책에 빠져가지고 이 책을 구하고자 부모님 직장에 있는 도서관에까지 따라다녔어요. 아이가 음악을 좋아하면요. 음악이나 악기 관련 책도 좋고요. 아이가 정말 좋아하고 부모님을 조른다면 학원에 보내시는 것도 물론 좋은 방법입니다. 이 국영수 과목이 음악이나 미술, 체육 등의 예체능보다 훨씬 실수가 많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초등학교 시기는 아직 시간적 여유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여가 시간에 즐길 만한 것들을 많이 마련해 주셔야 돼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예체능, 이 예체능 교육을 많이 해주셔야 합니다. 초등학교 시기 예체능 교육은요, 크게 3가지 장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이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게임 중독에서 벗어나게 하거나 게임을 하지 않더라도 여가를 잘 즐길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게임의 대체 활동으로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거죠. 두 번째는 초등 시기 예체능 교육을 통해서 미술, 음악, 체육 등의 감각과 뇌의 세포를 발달시킬 수가 있습니다. 뇌과학자들의 말에 따르면요, 신경세포의 숫자, 구조, 모양들이 아이들의 나이가 만 7세부터 12세가 되는 그 사이에 다시 태어난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성장한다고 해요. 놀라운 점은 발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발달 이후에 중요하지 않은 세포들은 잘라져 나가거나 퇴화하고 또 중요한 것들만 선택적으로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이가 피아노를 치고 노래 부르는 것을 너무나 좋아한다면 아이의 뇌는 음악 지능과 신경세포들이 발달합니다. 그렇다면 아이가 좋아하지 않는 예체능 관련 지능은 어차피 나중에 퇴화한다고 했잖아요. 안 쓰면 퇴화하는 거니까 굳이 경험해보게 할 필요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일단 많이 경험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경험을 해보고 노력을 해봤는데 도저히 아니다 싶은 경우에는요, 잘 못하게 되죠. 그래서 싫어진 예체능 과목과는 멀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렇게 예체능 관련 뇌의 부분이 퇴화했다고 하더라도 다시 재미있어지거나 또 후천적으로 노력에 의해서 얼마든지 잠재력도 다시 개발을 할 수가 있다고 해요. 결론은 어릴수록 예체능 관련 경험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굳이 학원에 가지 않더라도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관련 도서나 유튜브 영상으로도 먼저 간접 경험을 해볼 수 있으니까요. 부담 없이 아이들이 접근하도록 이제 유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예체능 교육이 중요한 3번째 이유입니다. 사실 저는 이 3번째 이유를 가장 강조하기도 하는데요. 바로 인성교육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아이들이 폭풍 같은 시기인 사춘기가 되죠. 물론 다 그렇진 않지만 이 사춘기를 겪는 아이들에게도 통제하기 어려운 급격한 감정 변화를 어느 정도 정리해주고 안정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체육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어떤 올림픽 나갈 정도로 특별한 신체 능력을 개발시키거나 아니면 운동을 잘하게 하는 그런 운동 기능적인 능력일까요? 체육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스포츠맨십, 바로 스포츠 정신을 배우는 것입니다. 어떤 규칙 안에서 공정하게 경쟁을 하고 승자와 패자가 서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음악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악기나 목소리로 자기 표현을 하고, 친구들은 공연자를 비방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경청하고 공감해주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미술도 마찬가지겠죠. 작품을 통해서 자신을 표현하고 서로의 작품을 감상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소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예체능 과목들을 경험한 아이들은요, 성인이 되어서도 더 많은 즐거움들을 누리면서 자기 자신도 사랑하고 남도 존중할 줄 아는 멋진 어른들로 자라날 것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계속해서 좋은 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